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압구정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릴진 모르겠으나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건 대부분 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사치는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덕분에 저는 명품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재산을 측정하긴 어렵지만 강남에 건물도 여러 채 있으시고 지방에도 아파트나 땅이 조금씩 있으세요. 제가 다짜고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혼녀가 된 이유는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기도 했지만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제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인가 싶은 시점에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 저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과감히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직도 주변에서는 부모님을 포함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전 지금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혼하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크게 한 방 먹여서 조금의 후회도 남아있질 않아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기막힌 제 이혼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기야, 이번에 우리 1주년이잖아. 그래서 묻는 건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있지 왜 없어. 내 나이도 이제 20대 후반인데 난 혼자 살진 않을 거야. 그럼 결혼 생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네? 우리 만난 지 제법 됐으니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결혼? 나쁘지 않지. 근데 갑자기 왜? 나도 내년에 30대고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종갓집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성하시거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말인데 난 애초에 자기 만날 때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거든. 우리 결혼하자. 뭐야,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해.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지?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겼나 봐. 장난이야, 장난. 나도 당연히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결혼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결혼은 현실이고 솔직히 우리 나이로는 아직 한창이라고. 더 있다 해도 된다는데 서두를 필요 없다더라.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나는 재촉을 당하는 입장이라 이왕 할 거면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결혼할 거면 준비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자. 정말? 그럼 결혼해 줄 거야? 그럼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 그러니 괜한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에 집중하세요.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프로포즈 받은 기분이야. 말 나온 김에 우리 양가 집안에 인사부터 드리자. 이번 주는 서로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일정 조율해보면 되겠네. 일단 엄마 아빠한테는 말씀드려 놓을게. 알겠어. 다음 주에 보자. 저는 가게 단골 손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직접 숍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아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고 있던 시기였죠. 규모는 작은 숍이었지만 단골 손님도 제법 있었고 그중 제가 담당했던 VIP 고객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신이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사람의 아들을 소개해줬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의 첫인상은 다정다감하고 내 사람을 잘 챙기는 이미지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생긴 것도 준수했고 집안도 어느 정도 부유한 데다 대기업에 근무하니
그야말로 신랑감 1위 후보였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검소하게 생활했었습니다. 겉으로 돈이 많다는 걸 티내는 것도 싫었고 어려서 돈 보고 좋지 않은 의도로 접근했던 몇몇의 사람들 덕분에 안 좋은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 소개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는 말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금방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하니 저나 남편이나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한 데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먼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종갓집이라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지라고 합니다. 성환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 어서 와. 내가 어른이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성환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된 거니? 이제 2년 조금 안 된 거야. 왜 이렇게 무게를 잡아? 사람 긴장하게.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말 끊지 말고. 다음 달이 딱 2년째예요. 궁금하신 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비리비리하구나. 너 우리 집이 종갓집인 건 알고 있지? 몸이 그렇게 허약해서야. 어디 대를 이을 수 있겠니? 네? 대를 이어요? 얘 좀 봐. 종갓집에 시집 오면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 아니, 당연히 대를 이어야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아, 네.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해서요. 이미 엄마한테 점수 깎였고요. 새 언니 될 사람 우리 엄마한테 교육 좀 받아야겠다. 준비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넌 조용히 안 해?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새 언니 표정 굳은 거 봐. 언니, 앞으로 잘 지내봐요. 시끄럽다. 아무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부터 낳아라. 그리고 성환이보다 2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은 있어? 직업은 뭐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엄마, 제발 하나씩 물어봐. 이 사람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 부모님은 부동산 사업하시고요. 저는 지금 네일숍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손 안 벌리고 결혼할 수 있을 정도고요.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어머머, 얘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빴니? 이런 식으로 티를 내면 어떻게 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물어보시는 거 그대로 답변해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하셔서요. 참나, 남편한텐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한 법이야. 너 결혼해서도 이렇게 내 고집 부리면서 살면 골치 아프다? 제가 예의 없게 행동한 건가요? 초면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를 먼저 난감하게 한 건 어머님 같으신데요. 제가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윤성환, 너는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니? 하이고, 네일숍 직원? 우리 아들이 좋다는 여자라고 해서 참할 줄 알았더니 직업도 별로해. 성격은 더 별로야. 난 이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이런 식이면 곤란해. 엄마가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한 건 맞잖아요. 내가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 테니까 기분 풀어요. 자기도 이쯤에서 그만해. 시어머니는 초면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많았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려 넘어가려 했는데 취조하듯이 쏴붙이시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디 가서 기죽을 성격도 아니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있는 그대로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떨떠름한 첫인사를 마쳤어요. 이때라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제 비위를 맞추며 결혼을 이어나가려 했고 결혼해서도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인생이니 제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쿨하게 사위로 인정해 주셨어요. 다만 친정엄마가 종갓집 문화를 잘 익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걱정을 조금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요즘 사람들처럼 각자 상황에 맞게 살면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도 결혼 소식을 조금씩 알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예, 나다. 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시간이 좀 남는데 널 좀 봤으면 하는구나. 아, 네. 어머니, 저 지금 한가한 시간이라 괜찮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너 일하는 곳이 압구정이라고 했지. 내가 지금 역삼동이니까 그리로 가마. 사거리 카페에서 만나자꾸나.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왔니? 앉아라. 어머니, 안동에서 서울까지 어쩐 일이세요? 볼 일은 다 보신 거예요? 그렇다. 길게 말할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전해주려고. 예단 목록인데 아무래도 말보다는 직접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리스트 뽑아왔다. 아, 감사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헉, 뭐가 이렇게 많나요? 많긴. 종갓집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할 식구들이 많지. 다른 건 못해도 이불 한 채씩은 돌려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들은 결혼식 올리면 끝이다만 우리는 집에 내려와서 식구들 자리 마련해야 하고 그 김에 선물도 챙겨드려야 한다. 집안마다 전통이 다 다르듯이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이야. 아, 그건 이해해요. 근데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 지갑, 이런 건 뭐예요? 이건 어머님 연령대랑은 안 맞는 건데요. 그건 네 시누이 거다. 지금은 대학생 신분이지만 내년에 졸업하면 사회생활도 해야 할 텐데 그런 거 미리 마련해두면 좋잖니? 아무튼 하나하나 말하면 내 입만 아프니 목록대로 준비하면 된다.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 그리고 그이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라고 할 것도 없지. 그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너 혹시 능력이 안 되니? 아, 그런 뜻이 아닌데요. 저도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부모님이 검토는 해보셔야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 대기업 다니는 남편 얻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난 맨몸으로 시집 오는 거 별로야. 남들 다 갖추는 구색이니까 긴 말 필요 없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다. 나는 할 말 다 했으니 먼저 일어나마. 커피값은 내가 계산하도록 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단 목록을 건네주고 가셨고 저는 그 목록을 살펴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혼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한눈에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불이나 그런 건 이해를 한다 치지만 그 이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기에 친정 부모님께 목록을 전달드렸죠. 목록을 살펴보시고 기분이 좋으셨던 건 아니었지만 혹여나 제가 미운 털이라도 박힐까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대로 예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예식장 예약도 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쪽 식구들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종갓집답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온 듯 보였죠. 덕분에 결혼식장도 왁자지껄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만큼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2주간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참 말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제주도 2박 3일 일정을 권유하셨지만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 만큼 신혼여행도 특별해야 한다며 남편이 박박우긴 탓에 유럽으로 2주 동안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제 앞날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찰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직후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지만 말이죠. 며느라가 시월드에 온 걸 환영한다. 얼른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부터 하거라. 엄마, 이제 막 귀국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친정 들렀다 쉬고 왔잖니? 그만하면 된 거다. 뭐가 피곤하다고 그래? 아, 난 괜찮아, 성환 씨. 어머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기 쌓인 설거지부터 하도록 해.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우리 집은 종갓집이야. 우리 집 재산은 1년에 20개니까 이제 네가 다 챙겨야 한다. 네? 20개요? 그럼 한 달에 2번꼴로 제사가 있는 거네요. 왜? 싫으니? 제사는 여기 와서 지내는 거고 너는 때 맞춰 와서 같이 음식하고 제사상 차리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니? 어차피 초반에는 어른들이 다 가르쳐 줄 거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 네. 엄마, 새언니 엄청 싫은가 봐. 표정 봐. 그나저나 새언니, 내 선물은 사왔어요? 예단으로 받은 거 말고 파리 가면 사온다면서요. 야, 윤성이. 안 그래도 사왔다. 네가 한정판 그래서 새벽부터 줄 서서 사온 거라고. 이거 그 나라에서만 파는 거라던데? 아씨, 대박. 오빠 새언니, 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아가씨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나중에 생일 때 마음에 드는 거 또 사줄게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설거지부터 해. 설거지하는 대로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야채 다 씻어놓고 손질해놔라. 너 설마 어슷썰기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지? 그럼 알아서 다 해놓고 난 성이 데리고 시내 좀 나갔다 오마. 다 해놔라. 행복한 신혼의 단꿈은 온데간데 없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부엌대기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서울에 있는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한 달에 2번꼴로 있는 제사 덕분에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는 입장이라 매번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혼한 이상 제가 해야 될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음을 놨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무리 종갓집이라 해도 서로 도와가며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두 번은 배운다 치고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몇 번 반복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저를 조금씩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엔 자기 방에 드러누워 TV를 본다던가 잠을 잤고요. 저는 저대로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맴돌다 밤늦은 시간이 돼서야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자는 부엌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상을 달리해서 먹어야 한다는 걸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제가 직접 그러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종갓집인 거 알고 결혼한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고된 시집살이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조금씩 변한 게 느껴졌고 저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뭔데? 말해봐.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야근이고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자. 아무리 종갓집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한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그동안 겪었으면서 모르겠어? 매번 왜 나만 일하고 고생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보고 주방에 들어가라고? 아니, 서울에서는 하면서 왜 안동에 내려가면 꼼짝도 않는 건데? 내가 부엌대기 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무슨 하녀도 아닌데 왜 나만 일해야 해? 아니, 다른 어른들도 하잖아. 왜 당신만 한다고 생각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맨날 가면 당신은 뭐 해? 누워서 잠이나 자고 피곤하다고 쉬고 나는 일 안 해?
노는 사람이야? 봐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알아서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주방에 들어갔다가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날걸? 내가 배려해주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 같은 여자면 어머님이나 아가씨는 왜 안 해? 어이가 없어서. 해도 정도 것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 증조부 고조부 그 위에 조상들까지 지내고 도대체 몇 대손을 지내는 거야? 보니까 다른 집 제사도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남의 집 제사도 도와야 해? 남의 집이라니 엄연히 당숙 어른이고 육촌지간인데 다 가족이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앞으로 직계가족 제사 아니면 안 챙겨. 그리고 막말로 요즘 사람들 서로 제사 안 챙긴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조상 제사상을 왜 차려? 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알아? 당신 말 그렇게 할래?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말을 해? 뭐? 수준 떨어져? 말 다 했니? 아무튼 앞으로 본가 제사 말고는 안 가. 알겠어? 제가 가진 불만은 일을 하는 강도나 양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의 태도였죠. 심지어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고는 다 하라면서 정작 본인은 안방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잠도 주무세요. 저야 다른 친척들에게 비위 좋은 며느리, 참한 며느리로 인식되겠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내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와 저를 갈구기 시작하시더군요. 안동에서 서울까지 지치지도 않는지 시누이와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던 걸 주 1일 2회 정도로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문제는 주말 제외하고 오시는 거라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시댁 어른이니 당연히 식사도 챙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못마땅하셨는지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죽 잔소리를 하셨으면 시누이까지 저를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 그릇 디자인이 이게 뭐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사람이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인데 이렇게 천박하고 휘황찬란한 걸 샀어? 당장 내일 백화점 가서 새로 사거라. 네? 이거 결혼 선물로 받은 건데요. 저희 부모님이 요즘 트렌드라며 물어보고 사오신 건데. 요즘 트렌드 다 죽었다니. 사돈 어른들도 보는 눈이 정말 없구나. 잔말 말고 내가 브랜드 일러줄 테니 거기 가서 정갈한 걸로 다시 사와. 그리고 섬유 유연제는 뭐 쓰니? 우리 아들 독한 건 안 된다. 천연 성분의 향기 오래 지속되는 거 쓰고 속옷은 항상 손빨래하고.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언니 드레스 룸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 나 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잡지에서나 보던 신상인데 부럽다. 예, 뭐 그런 걸 말하고 쓴다니? 그냥 적당히 갖다 쓰고 주면 되지. 아, 그건 제가 선물 받은 거고 아직 사용도 안 해본 거라 좀 그런데요. 와, 야박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엄마, 언니가 안 된다는데? 얘는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네 시누이가 얼마나 부러우면 빌려달라고 하겠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라. 혹시나 흠집인지 뭔지 나면 내가 수선비 대줄 테니까.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그게 다 네 복이야. 아, 네. 아가씨, 대신 조심히 쓰셔야 해요. 그거 국내에 없는 거고 수선 받으려면 해외로 보내서 몇 달은 걸린다고요. 아, 알았어요. 아싸, 새언니 고마워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채아가, 그리고 반찬은 이게 뭐니? 항상 7가지 이상은 해두라고 했잖니. 그래야 골라 먹는 맛도 있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몇 번을 말해.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 호박나물은 왜 이렇게 짜? 설마 조미료 들어간 건 아니지? 인터넷 레시피 보고 만들어요. 참치액이랑 다진 마늘 조금 넣었는데요. 뭐? 참치액. 그거 다 안 좋은 성분 들어간 조미료잖냐. 우리 아들은 천연 재료로 만든 것만 먹는다니까? 어휴. 어쩐지 우리 아들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인다 했더니 다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그런 거였구나. 당장 내일 한의원 가서 보약 지어다 먹여.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그리고 간 김에 애 잘 들어서는 약도 지어오너라. 이제 결혼한 지 100일 지났으면 아이 가질 준비해야지.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내 하며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시간이 유일한 저만의 시간이었죠. 남편이라는 놈은 타들어가는 제 속은 모르고 그저 우리 엄마, 우리 동생 하며 자기 가족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더군요. 그러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시댁과 남편에게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저를 힘들게 낳으셨고 출산 후유증으로 자궁에 이상이 생겨 적출 수술을 하셨거든요. 항상 고마운 게 많은 엄마였고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이야기했었고 남편이 의외로 흔쾌히 생신 챙겨드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호텔 식당을 예약했고 정성스레 선물도 준비하며 기분 좋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친정엄마의 생신날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쉬운 대로 저와 친정 부모님끼리 생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갑자기 들이닥치셨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이리 좀 와봐. 너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디서 오라가라 명령질이야? 너 평소에도 이러니? 아니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뭐 존댓말이라도 해야 하나요? 뭐? 너 말투가 왜 그러니? 제가 말투가 어때서요? 당신 이리 좀 와보라니까? 아, 왜? 할 말이 뭔데? 그저께 우리 엄마 생신이었잖아. 그날 어디 갔던 거야?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엄마 아빠가 많이 기다렸었어. 네가 적당히 둘러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남자가 하는 일에 뭐 그리 궁금한 게 많은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먼저 챙겨드리자 해서 호텔 식당 예약한 거고. 잠시만, 지금 호텔 식당이라고 했니? 사부인 생일이라 그 비싼 호텔 식당을 예약했다고? 네. 왜요?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챙겨드린 건데요.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자 했고요. 세아가, 너 아주 집안 살림 거덜내려고 작정했구나. 세상에 그 비싼 데를 예약해서는. 아니, 어머니. 자식 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요? 여자가 생일을 챙겨서 뭘 해.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나 대충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사부인도 염치가 없으시다. 어쩜 그렇게 사위를 등쳐먹고 싶으실까? 네? 어머니 지금 뭐라 하셨어요?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등쳐먹다뇨. 어머머, 얘 눈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여자는 출가회인이야. 결혼하면 시댁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넌 왜 친정에 그렇게 목을 매니?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이혼하고 너 혼자 챙기던가. 가짜는 집안 주제 어디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려 들어.
어이가 없네 진짜. 당신 입으로 말해봐. 호텔 식당 예약한 것도 나고 돈 쓴 것도 내 돈 썼어. 어머님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우리 엄마잖아. 시어머니한테 누가 대들어? 당신 당장 엄마한테 머리 조아리고 사과해.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결혼하면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데 당신이 뭐래? 제사도 안 챙겨. 며느리 도리 안 하고 친정 타령해. 당신 빵점짜리 며느리라고. 뭐? 빵점? 이 미친 새끼가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엄마 생일 챙겨드리자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그러자 제 눈앞이 번쩍 하고 빛이 났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제 뺨을 3대나 내리치신 거였어요. 남편과 큰 소리로 싸운다는 이유였고 미친 새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뺨을 맞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퍼부어 대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뭐? 미친 새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미친 새끼라니. 세상에 귀하디 귀한 내 아들한테 그딴 욕을 해? 너 같은 년은 애초에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지금 저 치셨어요? 이거 폭행죄 성립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욕들을 많으니까 욕한 거예요. 어머님은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어쩜 이러실 수 있냐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너 이혼당해서 쫓겨나고 싶니? 쫓겨나다뇨? 이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나가려면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눈에 뵈는 게 있으면 정상이에요? 이 상황에? 저 잘 되는 꼴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뭐? 이혼하겠다고? 이혼이 애들 장난이라도 되니? 그래도 제법 돈 좀 있는 집안이라 허락해줬더니 인성이 아주 싹수의 바가지구먼. 싹수는 어머님이 없는 거고요. 저도 더 이상 이딴 집구석에 얽매이기 싫으니까 이혼할게요. 이 미친년이. 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못할 건 뭔데요? 이혼할게요. 수고요. 야! 저는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을 허비하기 싫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죠. 다음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소송 상담 후 착수금 입금하고 소송 걸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바로 이혼소송을 걸어버리자 남편도 허겁지겁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재산분할 운운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대기업이지. 버는 것도 제가 더 벌었고 생활하는 기여도라던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따져주자면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매번 용돈 챙겨드리고 남편은 제 명의로 된 집에서 그저 기생한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수쳐서 강력하게 나오니 적잖이 당황했는지 회유하려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어가 살기로 하고 신혼집을 바로 내놨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 짐은 친정에, 남편 짐은 모조리 안동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친정집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틀어진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었고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이라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고 제가 승소해서 위자료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요구하기 전에 꺼지라고 회사에 미친놈으로 소문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살라고 소리치니 자기가 먼저 연락 끊더라고요.
반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할 거였으면 혼인신고하지 말고 버텨볼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허무하고 어이없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당시엔 얼떨떨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상태라 일도 쉬면서 칩거하다시피 지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애도 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에 이혼녀라는 오점이 남긴 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면 망가져버린 제 모습만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이혼을 경험해보니 혼인신고를 바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야, 최민서!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씹지 말고 대답해! 야! 뭐야? 아니, 분명 차단한 줄 알았는데 용건이 뭐야?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묻잖아! 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SNS를 봤어. 뭐? 내 SNS? 그 계정은 너랑 이혼하고 나서 만든 계정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친구가 발견해서 알려줬어. 대체 그 게시물 뭐냐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올린 거야? 아니, 그니까 뭐가? 주어가 없어서 뭔 소리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임신했다고 써놨더만. 맞아. 임신한 걸 알아서 지인들한테 알려주려고 써서 올린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거짓말하지 마! 진짠데?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왜? 무섭게 왜 그래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 해봤자 소용없어. 당장 지워! 지우라니? 임신했다는 글 지우고 임신했다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사과문 올려. 아니, 진짜 임신한 거 맞다니까? 그렇게 끝까지 사람들 속이겠다 이거지? 알겠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정말 뭐 하자는 건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뭐야 진짜. 김경수, 그 계정 그거 네가 만든 거지? 누가 임신을 핑계로 너한테 재회를 요구했단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DM으로 욕까지 보내잖아. 나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한테 미련이 남은 게 뻔히 보이는구만 뭘. 아, 귀찮다 진짜. 귀찮은 게 누군데. 애초에 나는 너한테 미련 하나도 없어. 그러셔?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림으로써 저는 헤어진 남편한테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고 온 세상에 떠벌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뭐래? 바람이나 피우는 놈한테 언제까지고 미련이 남아있을까봐? 애초에 이혼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너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뭔데? 그니까 빨리 그걸 지우라고. 농담해도 정도가 있지. 나 진짜 임신한 거 맞다니까 그러네? 왜 지워야 되는 건데? 그럼 배 나온 사진을 찍어보내서 인증해. 뭐? 싫어.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마. 애초에 12주밖에 안 돼서 배도 많이 안 나왔어. 봐, 거짓말 맞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 적당히 좀 해. 하여튼 임신은 사실이야. 너같이 바람 피우는 놈한테 미련이 있겠니? 그니까 그 글을 지울 생각도 없어. 그 글에 그 말도 추가해 놓을 생각이야. 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최민서 씨가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전 박연지라고 합니다. 경수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네? 경수요? 정말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민서 씨 카톡은 경수 핸드폰에서 보고 연락한 거예요. 아, 네. 임신 중에 스트레스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네, 알겠어요. 근데 경수한테 약혼자가 있었나 보네요. SNS에 올라왔던 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혹시 얼마 전 일 때문인가요? 네, 경수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보게 되었어요.
임신하셨다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맞아요. 경수랑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으신 것도 맞으시죠? 네, 오히려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 당황스러워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임신하신 아이는 경수 아이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헤어진 지 벌써 5년이나 지났고 그 후로도 한 번도 안 만났고 애가 생기기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이요? 전 여자친구분이 아니라 전 아내분이신가요? 네, 5년 전까지는 부부였어요. 아니, 그럼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 그게 죄송한데요, 민서씨. 네?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연재씨랑 제가 직접 만나서요? 혼자서 오기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사람과 함께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경수 없이 뵙고 싶어요. 뭔가 경수가 여러모로 숨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결혼해도 괜찮을 만한 상대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신 거라면 일단 남편이랑 얘기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남편분이라면 이미 재혼하신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임신도 한 거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중에는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최민서! 너 연지한테 뭔 얘기를 한 거냐? 아니, 근데 연지랑은 어떻게 연락했냐? 나랑 다시 만나겠답시고 연지한테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알림음 시끄러워 죽겠네. 네가 지금 그딴 소리 할 입장이야? 당장 연지한테 사실을 말해. 너 때문에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당할 만도 하지. 연지씨만 불쌍하게 될 뻔했잖아. 뭐? 말해두는데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야, 나도 네가 만나자고 빌어도 안 만나줘. SNS에 올린 거짓 임신 게시물도 아직 그대로 있고 진짜 적당히 해야지. 있잖아, 애초에 근본적인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 좀 눈치채지 그러니? 뭐? 착각? 그럼 하나씩 말해줄게. 일단 임신했다는 건 사실이야. 웃기지 마! 연지씨랑 연락을 하게 된 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인 거고. 그게 말이 되냐? 너한테 미련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런 건데? 네가 일방적으로 착각하고 일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된 거야. 애초에 네가 나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시작된 거잖아. 나 3달 전에 재혼했거든? 어?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당연히 지금 남편이야. 어? 뭐? 재혼? 네가? 그래.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3달 전에 올린 게시글을 봐. 한 달에 2-3번밖에 안 올리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결혼식 사진까지 올려놓고 결혼했다고 떡하니 올라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보다 내가 재혼한 거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나는.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불참했던 동창회에서 친구가 내가 재혼한 사실을 너한테 말해줬다고 그러던데? 뭐? 당연히 아는 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난리를 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아니, 뭐야? 어쩜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혼자 나대는 성격은 변하지를 않냐? 아니, 그건 그렇게 불쑥 나한테 연락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SNS를 잘 확인하기라도 했으면 연지씨한테 이혼했다는 사실도 안 들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뭐? 너 연지한테 말했냐?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눈치챘다고 보는 게 맞지. 왜? 네 SNS를 봤다고 했거든. 뭐야? 나 보여준 적 없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근데 거기에 쓰여있던 내용을 보고 나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직접 나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직접이라니, 설마. 맞아, 얼마 전에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 진짜로? 연지 걔는 왜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런데? 그야 뭐 약혼자인 네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겠지. 뭐? 돌싱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숨기고 있는 사실도 있잖아. 무슨 말이야? 나와 이혼하게 된 원인이 네 외도였다는 사실. 뭐?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든 뭐든 바람 피웠던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너 그때 상간녀랑 아직도 만난다면서?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시점에서 연지씨 부모님이 흥신소에 의뢰하셨대. 흥신소? 이게 어딜 봐서 다 끝난 얘기라는 건지? 너랑은 상관없잖아. 애초에 말이야, 너 자체가 이미 지나간 여자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고 서로 마찬가지잖아. 그럼 내 재혼에 참견하지 마.
난 처음부터 참견한 적도 없어. 근데 어차피 파혼당할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난 오히려 네가 일으킨 착각 때문에 피해본 입장인데 책임 전가하지 마. 결국 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갔네? 뭐라고? 아, 근데 연재 씨는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상사의 딸이라면서? 그게 뭐 어쨌다고? 모르겠어? 말을 해, 뭐! 머리 좀 식히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생각 좀 해봐. 뭐라는 거야, 진짜? 그럼 용건은 끝났으니까 SNS랑 카톡이랑 다 차단할게. 야! 기다려봐! 그 후 경수는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SNS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징징대는 글을 올렸다가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연지 씨의 아버지인 상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결국 먼 지방으로 발령나고 말았습니다. 연지 씨에게는 위자료와 결혼식장 취소 수수료 등을 청구당해 여기서 겨우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지방 발령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연지 씨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결과 경찰 소동으로까지 이어져 소송을 통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본가로 돌아가려고 해도 부모님에게 절연당한 탓에 기댈 곳도 사라졌습니다. 역 근처에서 큰 짐을 메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은씨 안녕? 잠깐 연락 돼? 아, 안녕하세요. 근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우 뭐야, 같은 어린이집 엄마도 기억 못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린이집이요? 나 도연이 엄마야. 도연이라면 그 어린이집 옆반에 그 도연이요? 그래 맞아, 내가 도연이 엄마라고.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성함이 아니라 그저 도연이 어머니라고만 외우고 있어서요. 아 그래? 하긴 보통 누구 엄마라고 외우지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죠? 뭐야, 그것도 잊었어? 죄송해요. 아니,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에서 엄마들 다 모였을 때 다들 연락처 교환하고 그랬잖아. 아, 그때구나. 수진 씨도 그 중에 계셨나 보네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다 같은 반 엄마들인 줄 알았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해요. 이러면 내가 걱정돼서 애를 어떻게 맡기겠어? 네? 애를 맡긴다고요? 맞아. 지금 우리 도연이 맡기러 갈 테니까 좀 부탁할게. 아니 저기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서로 돕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평소에 제대로 알고 지내지도 않는 댁 아이를 갑자기 돌보기도 어렵고 게다가 저희는 오늘 알고 있어. 슬슬 집 나갈 시간이잖아. 아니 그걸 알면서 맡기려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면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어때서 그래? 그건 좀 아니죠. 어쩔 수 없어. 나도 사정이 있거든. 사정은 그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지은씨 아파트 1층에 도연이 데려다 놨어. 뭐라고요? 사실 현관 앞까지 가고 싶은데 그 아파트 현관마다 비밀번호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하여튼 잘 좀 부탁해. 저기 수진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아침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잠깐 연락 가능하신가요? 그래 지은아, 슬슬 출발할 시간이지? 나도 지금 열차 시간 맞춰서 역까지 마중 좀 나가려고 지금 버스 탔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생겨서요. 무슨 일? 그 혹시 수진 씨라고 아세요? 수진 씨? 어린이집에서 현우 옆반에 있는 도연이 엄마인데요. 아, 도연이 엄마? 너 대신에 내가 현우 데리러 갈 때 가끔 봤었어. 하도 말 많은 사람이라 어린이집에서도 유명하다더라. 근데 도연이 엄마가 왜? 도연이를 저희 아파트 밑에 두고 갔어요. 두고 가다니? 방금 전에 갑자기 도연이 좀 맡아달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못 맡는다고 거절했는데도 그냥 애만 홀랑 두고 가버렸나 봐요. 어머, 그게 무슨 일이래? 고작 6살 된 애를 그냥 둘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 집에 들여놨어요. 오늘이 출발하는 날인 건 말했니?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알면서 두고 간 거야? 네, 심지어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설마 도연이를 버리고 갔다는 말은 아니겠지? 수진 씨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냥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핸드폰을 꺼버렸는지 연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도연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그렇다고 진짜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고 보니까 도연이 아빠는 1년 정도 전에 이혼했다더라고요. 도연이 아빠는 당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럼 바로 올 수도 없는 노릇이겠네.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요. 비행기 시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도연이 아빠는 생각났다. 네?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니? 네. 생각보다 여유있게 출발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5분? 알겠어. 어머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도연이는 역까지 같이 데리고 오렴. 거기서 내가 너네 가는 거 보고 데려갈게. 그래도 될까요? 그래,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나왔어, 지은씨. 도연이 맡아줘서 고마워. 나도 엄청 힐링하고 왔어. 지금 기차 아니야. 그니까 도연이 조금만 더 보고 있어줘. 안녕하세요, 수진씨. 3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다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오신 거죠? 어머, 무서워라. 그때는 바빠서 자세한 얘기를 못했던 거야. 그 후로도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 꺼버렸던 거고. 고작 3일인데 뭐 어때, 그치? 그 3일 동안 도연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응? 어차피 나도 다 아는데 뭐. 지은씨 가족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관광도 하고. 관광이요?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혹시 나한테 선물도 사온 거 아니야? 수진씨는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맞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나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돌아갈 때 다른 엄마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잖아. 왜? 엿들으셨어요? 나쁜 버릇을 갖고 계시네요.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초에 나만 쏙 빼놓고 얘기한 게 잘못이지. 그럼 저희한테 말 걸어서 대화에 끼어드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때 같이 대화했으면 이사달은 안 닿았을 테고 이상한 착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니? 저희는 여행 가러 간 게 아니에요. 응? 아니, 비행기 탄다는 말은 여행 간단 말이잖아. 아닌데요? 설마 지은씨 일 때문에 출장 갔던 거야? 저는 한 달 전에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뭔데? 이사예요. 뭐? 비행기를 탄 건 이사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에? 참고로 이사 간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 저희 남편이 유럽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이 모두 함께 가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모두 유럽에 있어요. 아니, 그럼 도연이는? 놀라셨죠? 저도 도연이 데려가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유럽이야? 저희 애가 어린이집을 그만둘 거라는 얘기는 친한 엄마들한테 다 해놨어요. 근데 설마 여행이랑 이사를 착각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수진씨가 알고 있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엄마가 자기 애를 다른 가정에 떠넘기고 실종됐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그냥 내 볼일이랑 지은씨 여행 일정이 겹치길래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도연이를 맡겼단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에 딱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연이는 어딘데? 설마 진짜로 유럽까지 데리고 간 건 아니겠지? 그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애가 뭐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는데? 자기 아빠랑 같이 있어요. 뭐? 수진씨랑 이혼한 전 남편분 본가에 가 있다고요. 아니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연이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고. 왜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저대로 당장이라도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를 2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는데 그 회사가 전 남편분이 이혼하기 전에 일하던 곳이거든요. 그래? 부서가 달라서 접점은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가 떠올리시고는 예전 직장 부하에게 연락하셔서 회사 내에 전 남편분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무슨 엄청 고생하셨다나 봐요.
어린아이가 곤란하다면서 회사에까지 일일이 연락해주시고, 그래도 그 덕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전 남편분이 도연이를 데리러 오시게 됐고,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저희는 한국을 뜬 거예요. 대체 뭐야 진짜?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전 남편분이랑 대화하시던가 하세요.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안녕하세요, 수진씨. 그딴 인사를 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건데? 저도 대충 얘기 들었어요. 전 남편분께 도연이 양육권 빼앗기고 도연이를 저희 집에 방치해두면서까지 함께 여행 갔던 남자친구분한테도 애를 남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는 여자랑은 못 사귀겠다고 차이셨다면서요? 심지어 전 남편분이 매달 보내주던 양육비 120은 본인 사치랑 남자친구한테 갖다 바치는 데에만 써온 바람에 쓴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았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전 남편분이 굉장히 의리 있는 분인가 봐요. 저희 시어머니께 인사도 할 겸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다 들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고요. 그 미친놈이 진짜! 하여튼 이제 됐죠? 뭐? 저한테 불만 토로하려고 카톡하신 거잖아요. 그 불만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연락은 이쯤하죠. 안 돼, 기다려! 위자료 내란 말이야! 네? 이렇게 된 건 다 도연이를 제대로 안 돌본 네 책임이야!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내 생활도 책임져!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이만 차단할게요. 야! 그 이후의 전개도 파란만장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전 남편의 본가까지 쳐들어가 다시 도연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전 남편분은 이혼 후에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아예 가족끼리 싹 다 이사를 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수진 씨는 생판 남의 집에 불법 침입을 하게 된 데다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마당에 있던 작은 남자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애라고 판단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차에 태우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도 무단으로 훔쳐온 거라서 절도죄까지 적용되었고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혀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 사고방식을 딱히 이해하고 싶지는 않네요.